햇빛을 담아서 파는 겁니다. 햇빛을 담아서 파는 거예요. 작년에 왜 미숫가가 되고 당이 안 올랐어요? 껍데기가 두껍고 광합성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닐을 보통 직광 필름을 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농사를 샤인마스카트 농사를 좀 더 잘 짓기 위해서 산광 필름을 씁니다. 즉 직조 필름이죠. 산광 필름이 뭐예요? 말 그대로 빛을 산란시켜서, 이게 산광입니다. 옛날에 전기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백열등 키면 그늘이 새까맣게 졌죠. 여러분들 직광 필름 쓰시면 물바지 밑에 그늘이, 물바지 그늘이 까맣게 집니다. 또 비가림도 파이프 그늘도 집니다. 근데 산광 필름은 빛이 직접 여러분을 비추지는 않지만 밑에가 환해요. 그리고 발 밑에 그늘이 좀 환합니다. 옛날 마냥 새까맣지 않고. 이게 산광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비닐을 산광으로 많이 씁니다. 비닐만 바꿔줘도, 직광 필름은 잎이 한여름에 뜨거울 때 수분 공급이 잘 안 되고 뿌리 발달이 잘 안 돼 있으면 잎이 타요. 포도알이 디고. 근데 산광 필름을 쓰면 그게 없어집니다. 있어도 훨씬 즐거워요. 왜? 직광보다 산광이 포도 잎이나 포도 알에 받는 온도가 5도 정도가 얕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잘 통하게 해주면 농사 잘 되는 거예요. 벼농사 지시는 분들, 여기 뭐 벼농사 거의 다 지실 거잖아요. 벼농사도 어때요? 논 가운데보다 가해가 좋습니다. 왜?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포도밭도 똑같아요. 가운데보다 가해가 좋습니다. 왜? 통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잘 통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예요? 순환팬을 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순환팬을 위에다 다는 사람이 있고, 덕 밑에다 다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 다는 사람이 있고, 나무 옆에 다는 사람이 있고, 제멋대로예요. 그리고 덕 위에 달아가지고 위로 비치는 사람, 덕 위에 달아서 밑으로 비치는 사람, 또 덕 밑에 달아서 아래로 비치는 사람, 위로 비치는 사람, 제각기입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순환팬은 덕 밑에서 땅을 치야 됩니다. 땅으로. 왜? 이산화탄소 때문에. 제가 아까 뿌리는 산소를 먹고 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야만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의 색입니다. 빛이 약해도 광합성을 못해요. 너무 세도 못합니다. 왜? 너무 세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탄소.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몇 도? 25도에서 35도가 광합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물, 습도.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양분이에요. 양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퇴비, 비료, 영양제 꼴찌예요. 이거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는 게 광합성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지 마셔요. 농민들이 제일 여기에 목숨 걸어.
이 앞에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빼먹어. 그래서 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온도,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이 공기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순환팬을 땅으로 치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뭐예요? LPG. 여러분들 사모님들은 LPG 집에 가스레인지 쓰시죠? LPG가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습니다. LPG 태운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땅에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팬으로 쳐주면 붕괴가 되겠죠. 붕괴가 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이 원리에 의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원리 입 있는데. 그래서 팬은 포도 이파리를 때리는 게 아니고 포도 송이를 때리는 게 아니고 땅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다? 아니에요. 각도는 5에서 10도 정도로 멀리 보고 땅을 향해서. 그래야 전체적으로 시설 내에 공기 순환도 되고 땅에 깔아앉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쳐줘서 올려줍니다. 근데 언제가 중요해요? 언제? 대부분 순환팬을 달아놓고 밤에는 안 틀어. 낮에만 틀어. 거꾸로 틀어보세요. 낮에는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밤에는 이슬도 안 움직일 정도로 바람이 거의 안 불어. 여러분. 안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깔아앉아 있어. 그래서 밤에 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언제 제일 많이 필요해요? 오전 10시부터 12시. 11시, 12시까지. 아침 8시. 그때가 한여름에 온도가 몇 도예요? 아침에 해 뜨면 바로 25도 됩니다. 25도부터 35도까지가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해는 온도라고 했어요. 근데 시설 내에 오후가 되면 누구네 집이나 할 거 없이 니 거 내 거 할 거 없이 다 온도가 높게 올라갑니다. 35도 이상. 그래서 광합성량이 뚝 떨어집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오전이에요. 아침 햇살에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이산화탄소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낮에만 틀으면 효과가 떨어지죠. 저녁에 밤에 틀어줘서 아니면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새벽녘부터 돌아가게 만들어요. 타이머 하나만 꽂아놓으면 간단하잖아요. 시간만 맞춰놓으면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침에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포도 잎 주변에 많이 머무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풍도 잘하고 일도 잘하기 위해서 순환팬을 다는 거죠. 근데 지통 아까 예정지 얘기할 때 다 했듯이 땅을 잘 통하게 해야죠. 그래서 유공관을 묻든지 배수로를 묻든지 초생재배를 하든지 해서 땅이 잘 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은 오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제가 요 상통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포도값 잘 받으셨어요? 일본 수출을 하신 분들은 시중 가격의 한 2배 정도 받으셨을 거고 지금도 시중 가격이 얼마인가요? 평균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실망 많이 하셨죠? 근데 품질을 높이고 수출 규격 상품으로 한다면 이건 제 자랑 같아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5만 원 넘게 받아요. 2kg.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이랑이라는 그 인터넷 판매 쳐보면 나와요. 거기 얼마인가. 저희 거 지금도 72,000원에 팔아요. 58,000원, 72,000원. 두 가지로 나눴어요. 품질을. 지금도 얼마든지 고객은 맛있는 거 만들어 놓으면 찾는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올해 비슷했어요. 지난해 농산물이. 껍데기는 두껍고 육질은 물렁물렁거리고 당도는 덜 흘러가고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거보다 조금만 1브릭스만 더 나오고 껍데기가 조금만 얇아봐요. 환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샤인마스카 저희는 이제 17년생이 있는데 17년생이에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샤인 어떻게 사 먹었는지 알아요? 일본에서 직구로 사 먹었어요. 17년 전에 일본에서 직구로 한 박스 사 먹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30에서 50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직구로 사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출도 컨테이너로 대량 수출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직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원리 중국으로 직구 판매를. 근데 제재가 많아. 중국에서 제재가 아니고 우리나라 제재가. 뭐가? 수출을 하려면 검역을 받아야 돼. 근데 주문이 몇 개 들어올지 모르는데 검역은 단지 지정을 받으면 일주일 전에 받게 돼 있어요. 일주일 전에 오늘 나갈 거면 일주일 전에 며칠 날 일주일 전에 몇 개가 나갈 거라고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검역이 오늘 와서 이 검사를 해줘. 근데 일주일 전에 오늘 몇 개 나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신고를 해놨어. 근데 주문이 20개가 들어왔어. 그럼 검역에서 오늘 왔어. 10개 위에는 못 나가요. 검역을 10개 신청을 해놨어. 그래서 또 많이 나갈 걸로 계산이 돼서 30개를 해놨는데 주문이 10개 몇 개가 안 왔어. 거꾸로. 그러면 못 나갑니다. 신고한 양하고 나간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농림부에다가 제가 수없이 건의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에서 직구로 비싼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는 외국으로 직구로 못 팔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농민들은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 해외 직구로 팔아먹는. 저만 해. 그러니까 한 명이 가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그래서 한국포도이로 아까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같이 내자는 거예요. 제가 한국포도이 회장 대표로 농림부에 가서 말을 하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4,000명, 5,000명의 목소리. 근데 나처럼 직구를 혼자 하면서 개인으로 가서 한 명이 얘기하면 그건 혼자야. 그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검역 기준이라든가 규정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안 돼.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풀어주고 해주고, 우리나라는 외국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서
콧물만 떨어져도 여기는 몸살건 기분입니다. 우리 약소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못 된다는 거. 예, 그게 유튜브.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몇 짝 수확을 해서 가락동에 몇 개 보내고 수출 몇 개 해는 것만이 이제 유통이 아니라는 거죠. 기왕이면 달러도 벌어오고 기왕이면 농가 소득도 올리고 여기서 좀 더 외람된 목소리지만 제가 요즘에 강의를 다니면서 농민 복지를 매일 주장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TV 키면 맨 강아지 고양이만 그 강아지 고양이도 복지를 얘기합니다. 강아지 순찰단도 발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 농민 보호에 대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농민 복지 얘기하는 분 있어요? 여기 국회의원 이계호 국회의원 사무실도 있더만 국회의원님 여러분들 농민 복지 농민 행복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림부에 가서도 막 떠들어요. 농림부 장관 누구도 진흥청 어떤 놈도 우리 농민에 대한 복지 얘기는 한마디도 강아지 새끼도 복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도 농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충분히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 대통령들이 꼭 여성표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보다. 그러니까 뭐 만들었어요? 여성복지. 제가 똥 싸라 그랬어요. 왜? 우리 농민도. 근데 우리나라 농민 숫자가 적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농민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빗나갔는데 정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포도농가뿐 아니고 전 농민들이 우리도 복지를 주장할 때가 됐다. 복지농업, 행복농업. 그래 복지농업, 행복농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덜 해야 돼. 일을 덜 하려면 여러분들 포도 30%덜 달고 일을 30%덜 하고 자재도 30%덜 쓰고 가격을 30%더 받는 게 복지농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한국포도위에서 주장하는 게 333 운동입니다. 그게 복지농업을 하기 위한 농업이에요. 30% 꼭 덜 따세요. 그리고 30% 일을 덜 하셔요. 가격을 30%더 받으셔. 그게 복지농업입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게 다 해결돼. 소장님이 얘기했던 게. 너무 많이 신겨서 미숫가 따서 30%덜 달면 미숫가 만들 일이 없습니다. 30%덜 달면 샤인마스카 재배 면적의 30%를 없앤 거랑 똑같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질 얘기했죠. 양보단 질 얘기했죠. 30%덜 받아르면 품질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한평도 333 운동을 한국포도위랑 꼭 같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농사에서. 그래서 이 광은 자기 숨 쉬는데 자기 몸 키우는데 70%를 써요. 광합성 행복. 그리고 저장은 한 20%. 양분으로다가 포도 과방의 20%, 저장은 약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지 나를 쓰려고 대부분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식 줄 것도 모질라. 근데 무슨 저축을 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주다 보니까 연구기관이나 뿌리에 저장 양분은 할 게 없어. 부족한 거예요. 저장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따지면 겨울 나기가 힘들어. 내년 그 다음에 포도 딸 때까지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힘들어지는. 저축을 못 하니까 똑같아. 포도나무 뿌리에 저장 양분이 많으면 그 다음에 포도가 저절로 좋아져. 즉 좋게 만들려면 본방 얘기한 대로 별다른 방법밖에 없어. 농민이 3대 거짓말 잘하죠. 우리 포도는 알도 굵고 당도도 좋고 송이도 크대. 거짓말이야. 안 봐도 거짓말. 절대 없습니다. 송이가 작은데 알도 크고 당도가 좋아. 그건 맞아. 우리 건 송이는 큰데 알은 작아. 당도 좋아. 이건 맞아. 어느 하나가 빠져야 됩니다. 세 개를 다 충족시키려면 뭐예요? 333 운동하면 돼. 30%를 덜 다르면 알도 크고 송이도 크고 당도도 좋아져요. 여러분들 꼭 333 운동을 전개를 해야 돼요. 같이. 제가 지난번에 영암에도 여기 가깝죠? 영암도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끄트머리 땅끝 나라 가서도 했고 또 진도에 가서도 했고 이제 전라도 쪽을 집중적으로 다닙니다. 고의적으로. 왜? 이쪽 전라도 쪽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한국 포도에서도 전라도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전라도 쪽이 같이 올라서야 경상도하고 같이 올라서야 평균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나도 돈을 벌어요. 평균값이 올라간 데서 내 걸 더 받아야지 비싸게 받지. 평균값이 떨어지면 전체가 떨어져요. 그럼 내 것도 떨어진 데서 더 받아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이 전라도 쪽에 한국포도에서는 공을 많이 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의 세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입니다. 여기에 양분 안 들어가요. 광합성이라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질소도 필요하고 삼요소라고 그러죠. 질소, 인산, 가리, 5대 원소,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빛이 제일 중요하고 온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농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포도 이파리 한번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까지는 플러스가 돼요. 광합성을 해서 송이로 또는 축으로 또는 뿌리로 전달을 하는데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11번째 잎은 뭐예요? 마이너스로 돌아가.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11번째 잎부터는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1번째 잎부터는 신초 생장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잎을 정할 때 순을 칠 때 몇 잎을 기준으로 해요? 10잎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집은 12잎, 어떤 잎은 15잎. 그리고 잎을 둘 때 몇 잎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잎이
광합성을 할 수 있냐 없냐, 즉 광합성 지수가 높으냐 얕으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광합성 지수가 제일 중요해요. 10잎이든 15잎이든 둔 이파리가 전체가 햇빛을 볼 수 있어야 높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웨이크만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동서간으로 줬어. 그러면 해가 한나절은 이쪽이 받고 한나절은 이쪽이 받습니다. 그럼 소용없어요. 첫 화면에 뭐라고 그랬어요? 광합성 양의 70%는 자기 몸을 위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립 중에서 반은 보고 반은 못 보면 생산량이 100으로 볼 때 70%를 써야 되는데 50%밖에 생산량이 안 돼. 거기서 70%는 기본으로 써야 돼.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서간으로 하우스를 짓던 남북간으로 짓던 평덕식이면 햇빛을 하루 종일 받습니다. 그래서 평덕식이 품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웨이크만 방식 한 집도 없어요. 이 샤인 전부 평덕식입니다. 우리나라만 웨이크만 방식. 여러분들 고품질 생산하려면 앞으로 평덕식으로 바꾸세요. 차츰차츰. 이미 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1, 2년이면 다 바꿀 수 있어요. 품질이 틀려집니다. 마디 절간이 짧아집니다. 입이 작아집니다. 품질은 훨씬 좋아집니다. 웨이크만 방식으로 뾰족하게 해놓고 이파리는 옆으로 쓰고 송이는 아래로 늘어지니까 이파리가 송이 스친다고 어떻게 해요? 이 이파리 따잖아요. 근데 이 이파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포도 송이 주변의 이파리가 제일 큰 일을 해요. 근데 이걸 따. 멀쩡한 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농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잎은 태어나서 60일에서 90일이면 수명을 거의 다 해요. 파랗게 잘 붙어 있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90이 넘었어. 정정하셔요. 근데 저만큼 일해요? 못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만큼 해요? 못해요. 정정하셔요. 돌아다니고 다 해. 뭐든지 다 해. 했는데 일은 저보다 못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자식이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왜 여기 겨순에서 나는 아들지를 왜 다 따내빌어? 다 따내빌잖아요. 드셔요. 올부터는 한 입, 두 입. 헌하면 두 입 떠도 되고 어두우면 한 입만 드시. 아버지가 능력을 다하면 누가 해야 돼? 아들이. 아들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겨순을. 근데 왜 아들을 강제로 죽여요? 여기를 다 따니까 어떻게 해요? 여 끝에는 따면 또 나오고 따면 또 나오고 따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따다 보니까 어떻게 끝에는 몽둥구리 가죠. 이만하게 덩어리 가죠. 근데 여 안쪽에 한두 입을 더 보셔요. 끝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일도 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지농업이에요. 그게 행복농업이고. 일을 여러분들은 만들어 갖고 가는 거야. 왜? 처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누구든지 처음 듣는 소리는 오답이라도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야. 근데 뒤늦게 와서 이 새끼가 이렇다 이게 맞다 그래도 반신반의해.
안 믿어요? 근데 믿어봐요. 제가 대한민국 최고 명인이야. 근데 또 한 명이 있어. 포도 명인이. 누구예요? 이대훈. 이대훈 씨. 근데 이대훈 씨는 포도 명인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6차 산업으로 받은 겁니다. 포도로 받은 게 아니에요. 품목이 포도를 품목이 포도입니다. 품목이 6차 산업 중에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 명인이라고 하는 거. 6차 산업이에요. 6차 산업으로 받은 겁니다. 순수하게 저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포도 보통 농사 포도만 짓는 사람 여기 포도 깨 한 포기 파 한 포기도 안 심는 사람 저는 포도 위에는 콩 한 포기도 안 심습니다. 상추 한 포기도 안 심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나라 농민이 몇 명이에요? 약 300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 농사만 짓고 다른 걸 다 사 먹는다면 또 쌀 농사 짓는 사람은 쌀만 져서 콩도 사 먹고 깨도 사 먹고 시금치도 사 먹는다면 또 다른 300만의 소비자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포도 위에는 상추, 고추, 풋고추도 다 사 먹어요. 오이도 사 먹고 들깨도 사 먹고 다 사 먹어. 근데 대부분 우리 농가들은 평균 몇 가지 심는지 아셔요? 25가지 심습니다. 25가지 안 될 것 같으죠? 평균이 25가지입니다. 많이 심는 사람은 40가지도 넘어요. 자기 거는 자기는 안 사 먹어. 그리고 내 건 팔아달래. 그게 농민의 심보예요. 앞으로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 가을 되면 김장 담궈주고 뭐 쌀 실어주고 무 실어주고 이거 하지 마세요. 사 먹으라고 그래요. 저는 장인한테도 포도값 다 받습니다. 장모님한테도 받아요. 남들이 들으면 호래 자식이라고. 근데 우리 장인 장모가 절 제일 좋아해요. 왜요? 서울 살아요. 근데 처갓집이 서울입니다. 평소에 가져간 포도 다 받습니다. 받아서 1년에 그래도 두세 번은 가잖아요. 장인 장모 생신 때 한 번 가고 추석 때 가든지 구정 때 가든지. 그때 내가 드리려고 그랬던 용돈에다가 장인이 가져간 포도값 보태서 줘. 그러면 장인이 최고래. 우리 둘째가. 내 돈이에요? 자기 돈이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내가 장인을 그냥 주면 장인이 명륜동에 사는데 종로에 살아요. 가게 가서 포도 사 먹어요? 그냥 주는데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포도 팔려요? 안 팔립니다. 그럼 이 가게가 가락동으로 포도 뛰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가락동에 우리 농민이 포도 올리면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라고 그냥 주지 마셔요. 지인이라고 그냥 주지 마셔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돈 다 받아요. 욕할 것 같으죠? 안 합니다. 저는 그 돈 내가 안 써요. 받았다가 언제? 친구 생일날 전화해서 불러요. 야, 저녁이나 한 끼 먹자. 밥 한 끼 사면서 술. 야, 너 오늘 생일이라며. 내가 술 한 잔 살게. 그 포도값 받은 거 갖고 써. 내 돈 썼어요? 지 돈 쓴 거야. 최고래. 너 멋있다. 잘 산다. 내 돈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포도값 안 받고 그냥 주고 생일날이라고 안 챙겨주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가면 밥 사줘야 되니까 안 가.
그럼 그 친구가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더 싫어해요. 저 새끼 내가 술 한잔 먹자는데 안 온다. 왜? 밥은 내가 내야 되니까 안 가는 거야. 관계만 바꾼 겁니다. 사람은 더 친해지고 유통은 사회 유통은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을 되면 저희 집이 고속도로 옆에예요. 근데 고속도로 옆에서 차들 대놓고 막 싸워 지들끼리. 왜 그런지 알아요? 트렁크에 김장 실었지, 쌀 실었지, 무 실었지. 사모님들은 알 거예요. 김장이 얼마나 무거워요. 거기다 쌀가마까지 얹어봐. 트렁크에다가 가득 실으니까 앞에 본네트가 번쩍 들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차가 이 새끼 쌍라이트 켜고 지랄이야. 쌍라이트 안 켰어요. 안 켰는데 트렁크가 눌리니까 앞에가 들리니까 쌍라이트 켜고 쫓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등 켜고 갓길에다 대고 너 이 새끼 왜 쌍라이트 켜고 쫓아오? 안 켰어 이 새끼.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야. 부모가 싫어졌어. 우리 아들 귀하니까, 우리 며느리 귀하니까. 하지 마요.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팔아요. 하려고. 더 비싸게 받아요. 시중 가격보다. 저는 장인분한테 더 비싸게 받아요. 그러면 안 사 먹어. 여기서 달라고 안 해. 서울 가서 사 먹어. 그래야 유통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고추 심어서 배추 심어서 파 심어서 김장 다 담아주는데 서울서 팔려요? 안 팔리죠.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은 배추 농사 져갖고 가락동에 보내갖고 배추값 싸. 안 팔린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본인들이 다 해놓고서 뭘 누구 탓을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포도 벼순 따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밑에 멀칭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멀칭을 하면 봄에 땅에 빛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부지런 떠느라고 또 풀 나기 전에 깐다고 일찍 깔아. 기온이 안 올라가요. 멀칭을 해놓으면 햇빛이 땅을 못 보기 때문에. 기온이 안 올라가면 뭐만 빨아요? 뿌리에서 질소하고 물만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가 길어지는 거예요. 입이 커지는 겁니다. 인삼도 빨고 가리도 빨고 마그네슘도 빨고 칼슘도 빨아야 되는데 인삼은 몇 도에서 빨아요? 13도가 넘어야 빨아요. 근데 포도나무 수액 몇 도면 올라와요? 8에서 9도만 되면 물 오르기 시작합니다. 봄에. 그때 멀칭해. 그럼 지온이 8에서 9도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인산을 빨어? 가리는 몇 도에서 빨아요? 15도가 넘어야 빨아요. 가리도 못 빨게 하고 인산도 못 빨게 하고 마그네슘도 못 먹고 칼슘도 못 먹고 먹을 수 있는 게 질소밖에 없어요. 질소는 5도만 넘으면 흡수합니다. 물하고 질소만 먹는데 이빨이만 커지고 마디만 길어지고 가지는 전지에 보면 퍼석퍼석하고 잡으면 쑥쑥 들어가.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어느 분이 왕겨 얘기하더라고요. 이대훈 씨가 얘기했을 거예요. 왕겨요 안 되는 거예요. 포도밭에. 왜? 왕겨는 찬성지를 가졌습니다. 포도밭에 침엽수 비료 넣으라고 그래요? TV 넣으라고 그래요? 화력수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침엽수는 차요. 그 다음에 송진 때문에 안 됩니다. 맥주, 보리밀자죠? 보리맥자. 밀이 뜨뜻한가요? 찬가요? 차죠. 그래서 맥주는 시원하게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통주, 소주, 증류해서 만드는 거는 찬가요? 뜨거운가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주로 담는 막걸리 정종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옛날에 정종 따뜻하게 데펴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기가 막혀요. 성질이 있어요. 왕겨는 참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면 썩질 않아요. 물론 앉는 것보단 낫겠지. 토양에 공급을 주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을 키우고 풀뿌리로다가 해결을 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드칩을 넣던지 토양 계량제를 넣던지 유기질이 많은 퇴비를 넣던지 질소 함량이 적고 유기질이 많은 걸 넣던지 우선 당장 돈 없이 싸고 효과는 있어. 우선 당장. 그리고 왕겨를 넣으려면 엄청 많이 넣어야 됩니다. 조금 바닥에 깔아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60-70cm는 넣어야 됩니다. 왕겨를 넣으려면. 그래야 공급도 생기고 배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60-70cm 넣을 분이 있어요? 하지 마시죠. 성질이 차서 포도에 안 좋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적 온도는 25도에서 35도라는 거.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뿌리는 8.7도만 되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액을 올려요. 그게 봄에 여러분들 전지현 부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이 온도예요. 그게 언제? 여기 한 평은 한 2월 하순 정도 되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지온이 8에서 9도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뿌리가 제일 잘 자라는 온도는 21도에서 32도예요. 근데 멀칭을 해놓게 되면 여름에 한여름에 그 멀칭해 놓은데 표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셔요? 73.8도까지 올라가요. 74도까지 올라가요. 계란 후라이 해도 돼요. 그러면 멀칭을 해놓으면 뿌리가 올라온다는 건 다 알을 거예요. 올라온 뿌리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뿌리가 죽는 온도는 44.8도예요. 다 죽어요. 위로 올라온 게. 그러니까 여름까지는 포도 좋아. 수정도 잘 됐고 알도 잘 컸어. 근데 그 다음부터 고온 다습이 딱 지나고 나서 당이 올라가고 향이 나야 되는데 당이 안 올라가. 9월달에 딸 줄 알았더니 못 따. 한 달 기다리면 당이 더 오를까? 천만. 한 달 기다리면 얼마나 오를까요? 0.66브릭스 올라갑니다. 1브릭스도 못 올려요. 한 달 기다려봐요. 올라갈 때 쭉 올라가고 끝입니다. 샤이는.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거를 늦게까지 두면 딸 거라고. 왜? 상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견학을 상주로 많이 다니고. 김천가. 백동 같은 거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가 제일 발생이 잘 되는 온도가 28도입니다.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표면 온도를 70도 이상으로 올려. 새뿌리가 나오겠어요? 여름에 고온 다습에 다 나온 것도 뒤지고 다시 안 나와. 근데 풀을 키우면 기온이 올라가요? 풀이 빛을 차단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뜨거울 때 왜 산속에 가요? 산속에 가면 왜 시원합니까? 나무가 햇빛을 차단하고 기온이 올라오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풀을 키워주면 풀이 빛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지온이 1m 밑에 지온이 몇 도예요? 15도예요.
찬 기온이 올라와 줍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뿌리가 나오기 가장 좋은 28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연이 만들어주는 걸 누가 인간이 자기 편하자고 파괴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샤인마스카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숲만 많이 따고 뿌리 안 큰다고 뿌리 발달이 안 된다고 거기다 뿌리 밟은 데만 잔뜩 갖다 주고 위에 난 뿌리가 안 크니까 위에가 시들시들하고 이파리가 딸 때까지 바싹 제껴져 있어야 되는데 위로 서 있어야 되는데 딸 때 되면 옆으로 제껴져. 제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뿌리가 현찮다는 얘기예요.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미노산 사다가 그냥 밀어넣어. 뿌리도 없는 데다가. 잔뿌리도 없는 데다가 그 아미노산 왜 넣어? 그러면 그게 쭉쭉 쌓이죠. 그게 뭐예요? 염류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 주면 퍼렇게 되고 마르면 허옇게 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밭에 염류 껴서 큰일 나죠.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본인들이 다 해요. 해결책 없어요. 해결책은 수직 배수가 잘 되게 만들고 공국을 만들어서 물을 줬을 때 아래로 용탈시키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염류 축적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바람이 세면 여러분들 팬을 아까 순환팬 얘기했듯이 순환팬을 이파리나 송이에다가 때리게 되면 광합성을 멈춥니다. 못합니다. 초속 10m 이상이 되면 바람 세기가. 그래서 항상 바람은 약하게 쳐야 돼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순환팬도 센 거 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약한 거.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센 거 안 좋은 겁니다. 몇 메다? 초속 10m 이상 되는 건 안 돼요. 초속 10m 미만짜리. 부드러운 바람. 그런데 요 10m짜리가 바람이 초속 10m일 때 기공이 닫히는 거예요. 기공이 닫힌다는 얘기는 숨을 안 쉰다는 얘기고 광합성을 중지한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없어진 다음에도 영향은 남아있다. 며칠 갈까요? 며칠? 예, 비슷했습니다. 약 6일이 갑니다. 저는 이거 안 써놔. 왜? 써놓으면 안 이워. 이렇게 넣어주면 기억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태풍이 지나갔어. 오늘 지나갔어. 그러면 태풍 지나갔으니까 태풍은 항상 비와 뭘 동반해? 바람. 그러니까 호두에 병 난다고 태풍 끝났다고 그 다음날 약차 끌고 또는 약대 들고 하지 마세요. 혼이라는 겁니다. 왜? 혼방했잖아. 6일 동안은 못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 수술했다고 그날부터 일해요? 그날부터 밥 잘 먹어요? 못하죠.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태풍이 한번 치고 가면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며칠이라는 거예요? 약 6일이라. 6일 뒤에 가서 약도 치시고 영양제도 주세요. 물론 안 준 거보다는 효과 있겠지. 그 다음날이라도. 근데 대부분 피해가 더 큽니다. 왜? 노지, 비가림 같은 경우에 물이 안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 땅이 질어. 지른 데다가 기계로 사람이 발로 빠대 놓으면 지른 땅 밟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돌덩어리 돼요. 뿌리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얻는 것보다 실이 많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이게 저희 버봉밭이에요. 버봉은 한 번에 다 익는 품종이 아닙니다. 캠벨은 한 번에 동시에 익어요. 근데 저희 밭은 봐요. 똑같잖아요. 전밭이. 송이 크기서부터 이파리 큰가요? 작아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 가온에 쉬는 분들 닥터 어디 여 위에다 뚫죠? 구멍? 틀린 겁니다. 밑으로 뚫으셔요. 밑으로 뚫는 게 정답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산화탄소를 때려줘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부분 전국에 가온에는데 포도뿐 아니고 다른 채소도 그래요. 가면 전부 위로 뚫어놨어. 속으로 듬식으로요. 토양은 뭐가 제일 좋은 토양이냐? 공급이 아까도 얘기했죠. 45% 이상이 되는 토양이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공급이 45%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때알 구조로 됐다는 얘기고 포실포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밭이 포실포실한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돼? 배수로 보통가 첫 번째예요. 지하 수위를 무조건 낮추면 흙이 마르면 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잘 떼지죠. 100% 물에 쩔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떡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수직 배수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공급을 주는 거예요. 뭘로? 유기물로. 그리고 미생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미생물이 여러분들이 준 비료나 퇴비를 분해를 해서 포도나무가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생물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비료 뿌려줬다고 퇴비 많이 줬다고 그거 먹는 거 아닙니다. 먹게 하려면 좋은 토양을 만드세요. 부자 토양을 만들어요. 가난한 토양 만들지 말고.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회사 다니는데 점심시간이야. 어찌 할 거예요? 짜장면, 내가 싫어하는 짜장면 나왔다고 안 먹을 거예요? 오후에 일 안 할 거야? 근데 부자는, CEO는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 똑같아요. 토양도 부자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요. 바닥에 질소가 아무리 많아도 안 먹습니다. 필요할 때 먹어요.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안 먹습니다. 필요할 때 먹어. 그래서 부자 토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가난한 토양 만들어 놓으면요. 이런 거예요. 오후 6시에 소고기 먹으러 갈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은 4시에 라면 주면요. 환장을 하고 먹어요. 왜? 배고파 뒤지겠어. 그럼 4시에 라면 뒤지게 처먹었어. 6시에 소고기 먹을 때 많이 들어갈까요? 못 먹습니다. 부자는 안 먹어. 여기 아까 쉬는 시간에 또 어떤 이 지역이 논에다가 흙을 성토를 한 5, 60cm 정도 하신 분들이 많다고. 이게 성토를 5, 60cm 한 거예요. 근데 수직 배수가 안 되니까 뿌리가 위에만 있잖아요. 유공간 묻으려고 파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여기가 표면이에요. 여기가 논바닥이야, 원래. 이만큼 성토했어. 그러면 뿌리가 일리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는 겁니다. 논바닥, 원래 논바닥이 있던데 다시 내려와서 옆으로 커요. 옆으로. 흙밭은 의미가 없어. 왜?
지하 수위를 안 낮춰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논에 흙 받을 때 여기 대부분 그냥 받아. 저도 흙을 받아서 심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심토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심토쟁기로 갈아엎고 그리고 거기다 심어요. 아니 거기다 흙을 받아. 그리고 또 다시 뒤집어. 포크레. 그래야 아래 위에가 통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안 가고 내려가서 옆으로 안 가고 속으로 들어가. 그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수직 배수가 안 돼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썩어. 땅 속에 하수구 시궁창 파보면 흙이 어떻게 해요? 새까맣게 썩어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표면에서 보면 좋아. 때깔 좋아. 근데 땅 속을 파보면 몇 년 지나서 파보면 이렇게 썩어 있어요. 까맣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좋아. 근데 나무가 안 커. 죽어. 그래서 이거를 유공관을 파서 이렇게 파서 먹고 다시 덮었어. 다시 덮고 보니까 이렇게 팠을 때는 물이 안 나와. 팠을 때 물이 안 나오는데 파서 덮어 놓으니까 어떻게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흙에 눌리니까 물이 나오는. 이렇게 해서 또랑으로 빼주던지 아니면 내가 우리 밭은 또랑이 옆에 없어서 빼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수정을 만들어서 오다로 뽑아내던지 이렇게 해야 포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이거 하는 거예요. 밭에 붙어서 순 따고 포도 알 이거 앞으로는 쉽게 해야 돼요. 송이 짙게 만들어 놓으면 알속기도 금방 합니다. 송이를 크게 해놓고 알속기 해면서 크니까 위에 담다고. 아마 전에 황희찬 회장님이 그렇게 교육했을 거예요. 그거는 무식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초에 단을 적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일이 적습니다. 쉽게 50알 두고 다 떼어내요. 아예. 그러면 알속기 몇 톨만 하면 돼. 근데 100톨 남겨놓고 50알을 따네? 미쳤어요? 일 만들지 말아요. 일을 줄여요. 그리고 쉽게 하고 돈은 많이 벌어요. 그게 행복농업입니다. 네, 요 이제 뿌리만 제가 조금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호밀 하나를 이삭이 필 때까지 토양 내에 남기는 뿌리의 길이가 몇 킬로 될까요? 근데 호밀보다 피는 더 높아.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호밀 하나에서 나온 뿌리 길이를 다 더하면. 예? 5m? 킬로라고 써 있는데. 한 개가 1m 이상 내렸는데. 예? 10kg? 너무 적어. 100kg 넘어. 200kg 넘어. 500kg 넘어. 예. 623kg가. 자, 제가 중요한 거는 절대 안 써놔. 보라고, 외우라고. 자, 뿌리의 표면적이 237제곱미터면, 즉 237제곱미터면 몇 평이 될까요? 그냥 3으로 쉽게 얘기해서 한 약 80평. 72. 80평에 나는 뿌리로다가 돗자리를 짜면 돗자리를 몇 개를 짤 수 있을까요?
안 잡아도 모르겠네. 안 잡아도 모르는 것이요? 그냥 상상 한번 해보세요. 623kg라고. 꼬리 하나. 144장의 돗자리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뿌리를, 땅을,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풀이에요. 꼭 호미를 심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 초생 재배를 해도 좋습니다. 왜? 시기별로 다른 풀이 나요. 여러분들 농사 접으셨으니까 알을 거예요. 한 가지 풀만 나오면 그 주요 성분만 다 빨아먹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호미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초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기별로 나는 풀이 다릅니다. 여러 종류의 풀이 토양에 사각도로 골고루 있어야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토양에 골고루 양분을 주려면 토양에 키우는 풀의 품종이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토양을 개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누누이 제가 오늘도 수십 번을 얘기했어요. 배수 처리가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잘 지려면 무조건 내 땅은 물 안 고여 하세요. 그래도 저희 땅은요, 저도 논에다가 흙 받아갖고 심어놨어요. 비 딱 그치고 10분만 있다가 들어가면 SS기 트랙터 발자국도 안 돼요. 그리고 발자국이 생겨도 7일만 지나면 발자국이 없어져. 그런 토양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 한평 토양은 기계 자국 한번 나면 가을까지 안 없어져. 그게 여기 한평 토양이에요. 질땅이기 때문에. 저도 질땅이었어요. 지금은 기계 자국도 안 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토양 개량제. 반드시 이거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 토양 검사를 기술센터에서 여기서 공짜로 해주잖아요. 토양 검사를 해서 내 토양에 맞는 토양 개량제를 수혈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산성 토양이면 칼슘, 석회 종류로다가 알칼리 쪽으로다가 수혈을 할 거고, 질소가 너무 많으면 인산 가리 함량을 높이던지 질소 함량을 빼서 바란스를 맞춰주던지. 하여튼 이거는 여기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꼭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밭에 맞게 토양 개량제를 넣고, 그 다음에 집을 왜 넣어요? 집이나 또는 부초, 풀 키우기 뭐 이런 거 왜? 집은 탄수화물이에요. 대부분 농가들이 질소를 과다시켜. 그냥 탄수화물을 분해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미생물의 먹이, 즉 질소. 질소 소비를 하는 겁니다. 질소 소비를 해서 토양을 개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넣으면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질소를 빼는 데는 제일 좋아요. 집이. 근데 집보다 제가 더 권하는 게 피예요. 이 집이 포도에 왜 좋으냐? 집단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뭐예요? 규산입니다. 규산이 포도나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디를 짧게 만들고 잎을 작게 만듭니다. 조직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논에서 규산 왜 뿌려요? 도복되지 마요. 제가 아까 질소를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습기는 땡겨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논농사 다 접으셨으니까 알을 거예요. 이삭거름 많이 주면 습기 땡겨지나요? 늦어집니다. 옆집은 노랗게 됐는데 내 것만 새파랗. 그리고 질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도복됩니다. 비에 바람에 쓰러져요. 그래서 질소는
내가 일찍 따고 싶으면 옆집보다 일찍 따고 싶으면 질소 덜 주면 돼. 그리고 저는 하지를 전후해서 끊어요. 작년에 하지가 6월 20일이었어요. 6월 20일 전에 질소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일찍 익어요. 늦게까지 주면 줄수록 늦게 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익는다고 거기다가 누가 와서 아미노산 주면 좋다고 그러니까 아미노산 사다 줘. 아미노산이 뭐예요? 질소. 결국은 질소입니다. 숲기를 땡기려고 하는 게 힘없는 나무에다가는 아미노산 주면 땡기죠. 근데 힘이 넘치는 데다가 아미노산을 또 줘. 더 늦으라고. 그래놓고 안 익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생각하셔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반복해서 또 물 관리도 잘해야 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면 토양이 개량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즉 아까 얘기한 부자 토양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즉 토양이 딱딱하고 수직 배수가 안 되면 이렇게 땅에 구멍을 뚫어서 한 30에서 50cm 간격으로 포도나무 좌우를 30에서 50cm 간격으로 이렇게 뚫어서 여기다가 우드칩을 넣든지 아니면 유기농 퇴비, 즉 질소가 없는 유기물만 많은 퇴비를 속에다 넣어주든지,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나는 없어, 돈도 없고 할 비용도 없어, 왕겨라도 갖다 넣으세요. 그래서 토양에 공곡을 주고 물기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파는 깊이는 60에서 70cm 정도. 왜? 포도나무가 70cm까지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깊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뿌리가 좋아야 돼요. 자, 붉은 뿌리는 여기 말고 다음에 봅시다. 네, 여기. 붉은 뿌리는 물하고 질소밖에 못 봐요. 근데 가는 뿌리는 과실근이라고 해서 사이토키닌을 형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알 키우는 거를 뭐 갖고 하려고 그래? 지베린 농도나 더크린 농도를 가지고 알을 키우려고. 천만에. 그러니까 동공가가 생기는 거. 뭐가 다르냐? 가는 뿌리를 잘 발달을 시키면 뿌리에서 사이토키닌을 만듭니다. 사이토키닌을 만들어서 올리면 세포 숫자가 늘어나서 알이 커지는 거랑,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있는 세포를 키워서 알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가 조밀하게 촘촘하게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과육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있는 세포를 키워서 알을 키우면 조직이 말랑말랑해져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는 뿌리를 잘 발달시켜야 됩니다. 제가 쉬는데 어느 분이 당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당근 괜찮습니다. 근권 제한 재배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잘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저는 매년 노타리를 칩니다. 깊이는 30cm 이상. 그것도 나무를 노타리가 스치면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부, 여러분들 나무 일문자로 해놨을 때, 자, 1m 50이던 뭐 이렇게 쭉쭉 컸는데 지금 전지하면 어떻게 해요? 한 눈깔 두고 다 자르죠. 그러면 또 이만큼 크죠. 똑같습니다. 뿌리도 밑에서 다 잘라버리면, 하나 자르면 새 뿌리가 10개 이상 나옵니다. 안 자르면 붉은 뿌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붉은 뿌리는 뭐예요? 물하고 질소만, 도장근만 발생이 됩니다. 위에
순이. 붉은 뿌리만 많으면 결국은 도장지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잔뿌리가 많으면 뭐가 나와요? 과실근이 나온다. 사이토키닌이 뭐예요? 여러분들 풀매트, 더크리, 뭐 도잘퍼, 알커 이게 뭐예요? 사이토키닌이에요. 이 사이토키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C가 없앴으니까 SM으로 C를 없앴으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도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랑 천연적으로 내가 생산을 해서 밀어 올리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베린 농도를 가지고 알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잔뿌리를 발달을 시켜서 지가 알을 키우게 만들어요. 그게 가장 좋은 포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오늘 빠졌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5대 원소는 6점 pH가 6.0서부터 8까지 잘 빠릅니다. 여러분들 토양에서 잘 흡수를 해요. 뿌리에서. 근데 미량요소, 구리, 칼슘, 구리, 망간, 아연, 코발트 이런 미량 요소들은 pH가 몇에서 잘 빠를까요? 네, 4에서 5일 때 잘 빠릅니다. 근데 이 샤인은 유럽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pH가 약 7.0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근데 미량 요소는 4에서 잘 빠릅니다. 그렇다고 토양을 4로 만들 거예요? pH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누가 어떤 사람이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토양에 주라고 해도 주지 마셔. 흡수를 못합니다. pH 7에서는. 땅에 아무리 차고 넘쳐도 못 먹습니다.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산성 토양에서만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pH를 그렇다고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럼 미량요소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배추 농사 질 때 동사 안 주면 배추 농사 잘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많이 줘요? 아니잖아요. 미량만 주잖아요. 미량요소예요. 그래서 동사 역시 마찬가지. 포도에서도 미량이 들어가지만 동사는 필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량요소는 옆면 시비로 해주던지 아니면 소량만 타서 대화 전후로 해서 관주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옆면 시비를 대화 전후로 해서 한두 번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말 그대로 미량요소예요. 그런데 대부분 농민들이 돌아다니면 그거를 말만 바꾸면 못 알아요. 대부분 영양제 이런 데 보면 뭐 미네랄 교육하는 사람도 미네랄 이런 소리 많이 해요. 미네랄이 뭐예요? 미량요소예요. 근데 미네랄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런 미네랄이 풍부해야 돼요. 근데 저는 토양계량제로다가 폐화석 같은 걸 쓰는데 석회나 고토석회나 이런 건 안 씁니다. 폐화석을 써요. 폐화석을 쓰는 이유는 폐화석이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미네랄, 미량요소, 그 다음에 가리,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다 들었어 폐화석에. 근데 왜 고토석이나 석회, 용성인비 이런 거는 소수 원소만 들었잖아요. 저는 폐화석을 씁니다. 계량제를 쓸 때. 그리고 폐화석은 길게 가야 시간이. 근데 칼슘이나 이런 거는 빨라. 계량에는 효과는 빠른데 짧아. 그리고 석회를 토양에 넣어보신 분은 알을 거예요. 그거 자꾸 넣으면 토양이 어찌 돼요? 딱딱해집니다.
굳어요. 그래서 pH는 올려주면서 토양은 부드럽게 만들고 개량을 한 목적으로 쓸 거면 회화석이 훨씬 낫다는 거죠. 제가 오늘 두서없이 너무 길게 떠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시간